허름한 식당 앞 땅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온갖 모욕을 참아가며 일했지만 결국 나이 많다는 이유로 쫓겨난 명숙. 3년째 연락이 끊긴 딸을 그리워하며 절망에 빠진 그 순간 갑자기 검은 고급 세단 세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여성을 본 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수야, 정말 너야? 과연 이 극적인 만남이 명숙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명숙이 자랑스러워했던 딸 지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숙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허리와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식당 준비를 위해서 말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명숙은 작은 액자를 바라봅니다. 딸 지수가 회사 입사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새하얀 셔츠에 검은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 여전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지수는 정말 똑똑하다니까. 명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화장품 회사에 당당히 취직한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비록 자신은 허름한 동네 식당에서 하루 종일 그릇을 닦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지만 딸이 잘 되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명숙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말입니다. 지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온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명숙은 이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만 했는데 이제는 주방 보조부터 서빙까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명숙이 일하는 식당은 오래된 한식집입니다. 벽지는 곳곳이 해지고 천장에는 습기 때문에 얼룩이 져 있습니다. 테이블도 여기저기 흠집이 나고 의자도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명숙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딸 지수를 대학까지 보낸 것도 서울에서 직장을 구할 때까지 뒷바라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식당 덕분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지수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특히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명숙은 딸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미술학원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겨울에도 내복 하나로 버티면서 말입니다. 그 결과 지수는 좋은 대학 시각디자인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지수는 집에 올 때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과제로 만든 포스터나 브로슈어를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명숙은 딸이 만든 작품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그때 지수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예쁜 제품 디자인하고 싶어요. 지수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서울의 중견 화장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마케팅 팀에서 일하며 신제품 기획과 홍보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딸이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서울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당당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습니다. 지수가 입사하던 날 명숙은 식당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지수가 서울 화장품 회사에 들어갔어요. 식당 사장님도 지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칭찬했습니다.
명숙 씨 딸은 정말 잘 키웠네요. 서울 회사라니 대단해요. 다른 직원들도 부러워했습니다. 명숙 언니 복 많네요. 딸이 저렇게 잘 됐으니 얼마나 뿌듯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명숙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숙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아침에는 재료 준비를 돕고 점심시간에는 정신없이 음식을 나르고 저녁에는 설거지와 정리정돈을 합니다.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 때문에 몸이 아프지만 참아냅니다. 딸이 잘 되고 있으니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가끔 몸이 너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숙은 지수 사진을 봅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납니다. 우리 지수가 잘 되고 있으니 나는 괜찮아. 이 한마디로 모든 고통을 이겨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명숙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딸 하나 잘 키워놨네요 라고 말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수와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러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명숙은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회사에서 새 제품 출시해서 바빠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지수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 명숙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당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딸의 목소리만 들으면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와 통화한 날을 명숙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지수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힘없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일어서서 꼭 성공하면 그때 엄마 찾을게요. 명숙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딸이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물어보려 했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벌써 세 번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명숙은 매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딸의 연락을 기다리지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걱정이 되어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언제부터인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명숙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래도 명숙은 자신을 달랩니다. 아니야, 지수는 똑똑한 아이야. 분명 잘하고 있을 거야. 딸을 믿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명숙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허리와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허리 디스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참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명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산더미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쌀포대를 옮기고 찬물에 손을 담그고 야채를 다듬습니다. 겨울철 차가운 물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벌겋게 부어올라도 계속 일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기름때가 묻은 그릇들을 수백 개씩 닦아내야 합니다. 야, 명숙아, 빨리 못해? 사장의 아들인 30대 매니저가 소리를 지릅니다. 명숙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남자이지만 이곳에서는
그가 상급자입니다. 명숙은 네, 죄송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조금 느려진 것뿐인데 매니저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손님들이 몰려오는 시간, 명숙은 무거운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누비며 음식을 나릅니다. 한 번에 여러 그릇을 들어야 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이 할머니가 진짜 느려 터졌네. 매니저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말합니다. 나이 들면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 일자리나 만들어주고 말이야. 명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오후가 되면 명숙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릅니다. 허리는 칼로 베는 듯 아프고 무릎은 붓고 시큰거립니다. 그래도 일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하고 테이블을 치워야 하고 바닥도 닦아야 합니다. 명숙은 한쪽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아유, 명숙 언니 괜찮아요? 함께 일하는 다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요즘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명숙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몸이 이렇게 아픈데도 계속 일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픕니다. 매니저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명숙 씨, 설거지 다시 해요. 기름때가 그대로 있잖아요. 멀쩡한 그릇을 가리키며 트집을 잡습니다. 그리고 바닥 청소도 대충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여기가 놀러 오는 곳인 줄 아세요? 명숙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그릇을 닦고 바닥을 닦습니다. 어느 날은 명숙이 무거운 냄비를 옮기다가 비틀거리자 매니저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 진짜 보기 안 좋네. 늙은 몸으로 여기서 자리 차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쉬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명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남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힙니다. 저는 일해야 살아요. 명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 갈 곳도 없고요. 매니저는 코웃음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줄 아세요?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라고요. 느린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보는 거 모르세요? 그날 저녁 명숙은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딸 또래의 남자에게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지수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생각하니 더욱 서러웠습니다. 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지수도 어딘가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명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굽은 어깨, 퉁퉁 부은 손가락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당당했는데 이제는 어디서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이렇게 서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매니저의 핀잔, 무거운 일, 아픈 몸. 명숙은 그저 참고 견딥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이곳에서라도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점심시간 손님들로 붐비는 홀에서 명숙은 쟁반을 들고 서빙을 합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매니저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명숙 씨, 왜 이렇게 느려요? 손님들 기다리잖아요. 홀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명숙을 쳐다봅니다. 명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 오후 명숙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딸이 연락도 없이 사라진 지 벌써 3년째, 자신은 여전히 이곳에서 모욕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지수야. 명숙은 속으로 딸을 부릅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언제쯤 돌아올까?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닦고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울고 있을 시간도 없으니까요. 추석 연휴 첫날 아침, 명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식당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손님들로 붐빌 것이 뻔하니까요. 무릎이 평소보다 더 아픈데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 봅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날씨가 바뀔 때마다 더 아프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명숙 씨, 오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손님 많이 올 거니까 실수하지 마요. 매니저가 첫마디부터 압박을 가합니다. 명숙은 네, 알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미 마음이 무겁습니다. 몸도 아픈데 하루 종일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아침부터 준비할 것이 산더미입니다. 명절 특선 메뉴 재료들을 다듬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밑반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명숙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나물을 다듬습니다. 손가락이 시려워서 감각이 없어질 정도인데도 계속해야 합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일하니 등이 뻐근하고 다리가 저립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고향에 내려온 가족들, 친척들이 함께 식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가득하고 주문이 쏟아집니다. 여기 갈비탕 5개요. 냉면 3개 추가요. 명숙은 정신없이 음식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쟁반에 무거운 그릇들을 올려놓고 테이블로 향합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늘은 무릎이 유독 아픕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줌마, 여기 밑반찬 좀 더 주세요. 물 좀 갖다 주세요. 계산서 좀 가져와 주세요. 사방에서 호출이 쏟아집니다. 명숙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응대합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꺾일 것 같은데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매니저가 계속 재촉하고 있으니까요. 명숙 씨, 왜 이렇게 느려요? 손님들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매니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홀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명숙을 쳐다봅니다. 명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더 빨리 움직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후 2시쯤 명숙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릎은 부어올랐고 허리는 곧 부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테이블에서 빈 그릇들을 치우러 갔을 때였습니다. 명숙이 무거운 쟁반을 들어 올리는 순간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쟁반과 함께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우당탕탕 소리를 냈습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명숙을 쳐다봅니다. 바닥에 앉아 있는 명숙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명숙은 재빨리 일어나려고 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 진짜. 매니저가 달려와서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손님들 앞에서 이런 추태를. 명숙은 눈물이 핑 돌면서도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무릎이 너무 아파서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명숙이 바닥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살면서 이렇게 모욕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사장까지 나와서 상황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렇게 덤벙거려요? 그릇값은 월급에서 빼야겠네요.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 그릇값까지 빼면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월급 도둑이네요. 매니저가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나이 들면 집에서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민폐를 끼치고 그래요? 그 말을 들은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민폐만 끼치는 존재라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명숙은 바닥에서 기어가며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합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명숙을 쳐다보고 매니저는 계속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명숙은 땅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합니다. 제발 여기서라도 일하게 해주세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른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라도 일해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사장과 매니저의 표정은 차갑기만 합니다. 명숙에게는 더 이상 동정심도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조심하세요. 사장이 차갑게 말합니다.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정말 그만두셔야 할 거예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날 저녁 명숙은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추석인데도 함께할 가족이 없고 직장에서는 모욕만 당하고 딸은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게 인생인가 싶어서 너무 서럽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더욱 처량해 보입니다. 지수야. 명숙이 작은 목소리로 딸을 부릅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언제쯤 돌아올까?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추석 연휴인데도 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명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웁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명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날의 굴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손님들 앞에서 넘어져서 그릇을 깨뜨린 일, 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던 일.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아침에 식당에 나오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사장과 매니저가 식당 밖을 내다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명숙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보지 못하고 묵묵히 일을 시작합니다. 어제 다친 무릎이 아직도 아픈데 참고 견뎌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이 평소보다 적습니다. 명숙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조용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몸이 아픈데 바쁘지 않으니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장과 매니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만 갑니다. 오후에 명숙은 우연히 사장과 매니저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식당 뒤편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사무실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건너편에 대형 건물 올라가는 거 봤지? 사장의 목소리입니다. 거기에 서울에서 유명한 식당 체인점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매니저가 답합니다. 아, 그거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글쎄다. 저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끝이에요. 시설도 낡았고 메뉴도 뻔하고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명숙의 손이 떨립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식당이 망하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더 들립니다. 어차피 이 동네 사람들도 나이 들어가고 젊은 사람들은 다 서울로 나가버리고 이런 늙은이들이나 부려먹는 식당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그 말을 들은 명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늙은이들이나 부려먹는 식당이라니. 자신이 그런 존재였던 걸까요? 사장이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왔는데 대형 체인점이 들어오면 정말 답이 없어. 깔끔한 인테리어에 젊은 직원들, 체계적인 서비스.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매니저가 비웃듯 답합니다. 그럼 우리도 직원들을 젊은 사람들로 바꿔야죠. 저 명숙 같은 늙은이들 말고요. 명숙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변기 뚜껑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어쩐지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느낌입니다. 그날부터 명숙은 식당 건너편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큰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지만 규모가 상당합니다. 몇 층짜리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이 동네에서는 본 적 없는 크기입니다. 공사 현장 앞에는 각종 공지사항들이 붙어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서울 유명 식당이 들어온다더라. 인테리어도 엄청 고급스럽게 한다던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겠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명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어느 날 오후 명숙은 혼자 그 건물 앞까지 가봤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 크고 웅장합니다. 외벽도 깔끔하고 현대적이고 간판이 들어갈 자리도 널찍합니다. 이런 곳에서 식당을 한다면 분명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이 오가는 것을 보니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대적인 장비들을 다루며 일하는 모습이 활기차 보입니다. 명숙은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런 젊은 사람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숙은 자신이 일하는 곳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낡은 간판, 해진 외벽,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들. 건너편의 새 건물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정말 경쟁이 될까 싶습니다. 그날 저녁 사장과 매니저가 또 심각한 대화를 나눕니다. 건너편 공사가 다음 달이면 끝난다던데요. 매니저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이 한숨을 쉽니다. 대책이라. 돈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럼 직원들이라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손님들도 젊은 직원들을 더 좋아하고요. 명숙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혹시 자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장이 답합니다. 그것도 그렇긴 한데 아직은 성급한 생각이야. 일단 저 건물이 완공되고 어떤 식당이 들어오는지 봐야겠어요. 매니저가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변화가 필요해요. 이대로는 안 되니까요. 명숙은 그 대화를 들으며 앞이 깜깜해집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자신을 내보내겠다는 뜻일까요? 이 나이에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앞날이 막막해집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건너편 건물 생각, 사장과 매니저의 대화,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딸 지수가 있었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지수는 언제쯤 돌아올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건너편 건물의 불빛이 보입니다. 아직 공사 중인데도 야간 작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저 건물이 완공되면 정말 자신의 인생이 바뀔까요? 명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긴 밤을 보냅니다. 건너편 건물 공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숙의 걱정대로 정말 대형 식당 체인점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젊고 예쁜 직원들까지 개업 첫날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명숙이 일하는 식당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테이블 절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장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매니저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야, 명수가. 매니저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나이에 왜 이렇게 둔해? 손님도 없는데 뭐 하는 거야? 명숙은 바쁘지 않아서 오히려 천천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트집을 잡힙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대답하지만 매니저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며칠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10명도 안 되는 날이 생겼습니다. 건너편 식당은 여전히 북적거리는데 이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오후 명숙은 사장실에서 나오는 심각한 대화를 또 듣게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매니저의 목소리입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사장이 답합니다. 그럼 어쩌라고? 갑자기 손님이 늘어날 것도 아니고 일단 직원부터 정리해야죠. 매니저가 말합니다. 특히 나이 많고 일 못하는 사람들부터요.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왜 많은 직원이 필요해요?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신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합니다. 사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겠네. 내일 명숙 씨한테 말해. 이번 달 말로 그만두라고. 명숙은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쫓겨나는 걸까요? 이 나이에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매니저가 명숙을 불렀습니다. 명숙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명숙은 이미 무슨 말을 들을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적적으로 다른 이야기일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의 첫마디부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매니저가 차갑게 말합니다. 명숙 씨가 오래 일하신 건 알지만 이제는 젊은 사람들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세요. 명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매니저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그날부터 명숙은 마지막 보름을 보내게 됩니다. 일하면서도 마음은 천근만근입니다. 15년 동안 일했던 이곳에서 쫓겨나다니. 이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식당들도 젊은 사람들을 원할 텐데 말입니다. 이번 달 말 드디어 명숙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출근했던 이 길을 이제는 걷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물함에서 개인 용품들을 정리하며 눈물이 핑 돕니다. 사장은 마지막 월급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매니저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 챙기시고요. 이 나이에는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는 비아냥거리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재수 없는 년 딸도 회사 망해가지고 연락도 없다며?
엄마나 딸이나 똑같이 한심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명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까지 욕하다니. 명숙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발, 딸 욕만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매니저는 코웃음만 칠 뿐입니다. 명숙은 비틀거리며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기분입니다. 일자리도 잃고 딸과도 연락이 끊기고 이제 남은 건 절망뿐입니다. 식당 앞 벤치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웁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은 고급 세단 세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동네에서는 본 적 없는 고급 차들입니다. 첫 번째 차의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명숙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지수입니다. 3년 만에 만나는 딸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명숙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수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숙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지수일까요? 3년 동안 연락도 없던 딸이 갑자기 나타나다니. 지수야. 정말 지수야?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엄마를 꼭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제가 왔어요. 모녀는 식당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차 세대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지수. 사장과 매니저도 식당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봅니다. 방금 전까지 명숙을 모욕했던 그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엄마를 부축하며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명숙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만에 만난 딸이 이렇게 달라져 있다니.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이고 자신감도 넘쳐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 범상치 않습니다. 지수야, 정말 우리 지수 맞지? 명숙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손을 보더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거칠어진 손,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손가락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까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지수야.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내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지수는 천천히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서 정리해고를 당했죠. 명숙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거야? 엄마한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해고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성공해서 당당하게 찾아뵙겠다고 마음먹었죠. 명숙은 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바보야, 그런 것 때문에 연락을 안 했구나. 엄마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 그냥 건강하게만 지내주면 돼. 지수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해고된 후의 생계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원룸에서 혼자 포장하고 배송하고 하루에 몇 개 팔리지도 않았죠. 명숙은 딸이 그런 고생을 혼자 견뎠다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선택한 상품들이 데이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수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나 봐요. 어떤 제품이 인기를 끌지 감이 있었거든요. 지수는 신이 나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첫 해에는 월 매출 1,000만 원을 넘겼고 두 번째 해에는 월 매출 1억 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연 매출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명숙은 그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파워셀러가 되고 나니까 제조사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직접 계약을 맺고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죠.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더 확보할 수 있었고 아예 화장품 제조업에 직접 뛰어들었어요. 명숙은 딸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로도 사업을 확장했어요. 유럽, 동남아시아, 미국까지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더라고요. 단 1년 만에 매출이 100배 성장했어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신흥 화장품 대기업의 대표가 됐어요. 직원이 500명이 넘고 전국에 매장도 있고요. 명숙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큰 회사의 대표가 됐다고? 지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고향에 사업을 확장하려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너편 건물을 인수했거든요.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 건물이 내 거야? 네, 엄마. 거기에 우리 회사 식당 체인을 오픈하려고 했어요.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다 끝나고 추석 직전에 완성됐는데 현장을 확인하러 내려왔다가 지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가 모욕당하는 장면을 봤어요. 지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기 식당에서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봤어요. 정말 화가 나서 당장 들어가고 싶었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명숙은 딸이 자신의 굴욕적인 모습을 봤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창피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잘못한 거죠. 오늘 엄마를 내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수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명숙은 딸의 성공담을 들으며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사라진 딸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다니. 지수야,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혼자서 이런 큰일을 해내다니. 지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시고 교육시켜주셨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예요.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들한테 당한 모욕,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엄마를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명숙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제야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지수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명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에는 다른 계획이 있어 보였습니다. 복수에 대한 계획이 말입니다. 일주일 후 지수의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개조해서 만든 대형 한식당이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를 살린 인테리어, 최신 주방 시설, 그리고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까지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명숙이 일했던 식당은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지수의 식당이 문을 연 후로 손님이 더욱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5명도 안 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장과 매니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야?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매니저도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식당 때문에 완전히 망했네요.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둘은 절망적인 대화만 반복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생겼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은 결국 다른 직원들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런 어느 날 오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계신가요? 사장이 나와서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 화장품 법무팀 차장입니다. 그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수 화장품에서 이 식당을 인수하고 싶다고 하네요. 법무팀 차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요즘 경영이 어려우시다고 들었는데 좋은 조건으로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사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법무팀 차장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건물과 사업권을 모두 인수하되 기존 직원분들의 일자리는 보장해 드립니다. 물론 월급도 지금보다 더 올려드리고요. 사장과 매니저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부도밖에 답이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인수해 주세요. 사장이 즉석에서 결정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고 일주일 후 식당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낡은 인테리어는 모두 교체되고 최신 시설들이 들어왔습니다. 메뉴도 고급화되고 서비스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렸습니다. 명숙인의 한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개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구경했습니다. 누가 새 주인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전 사장과 매니저는 일반 직원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새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전 사장과 매니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바로 명숙이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명숙이었습니다. 명숙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곱게 빗어 올렸고 화장도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 구부정하게 서서 눈치를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숙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식당의 새 사장 명숙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명숙이 맞나? 식당에서 일하던 그 명숙이? 전 사장과 매니저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명숙이 이 식당의 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정성스럽고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는 따뜻한 식당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개업식이 끝나고 첫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숙은 주방에서 요리를 감독하고 홀에서는 최고의 셰프들이 만든 음식을 서빙했습니다. 전 사장과 매니저는 하급 직원으로서 설거지와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명숙이가 사장이 됐다면서? 어떻게 된 일이야? 호기심을 가지고 온 손님들이었지만 음식을 맛보고는 모두 만족해했습니다. 매니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이 괴롭혔던 명숙이 이제는 자신의 상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명숙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명숙은 전 사장과 매니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오늘 첫날 수고하셨어요. 명숙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숙 씨, 아니 사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명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 딸이 도와줬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 집 주인입니다. 매니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전에 명숙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딸까지 욕했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복수를 당하게 될까요? 하지만 명숙은 예상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과거 일은 과거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앞으로는 모든 직원을 존중해서 대해주세요.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식당이 문을 닫은 후 명숙은 혼자 홀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꾸며진 식당을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5년 동안 고생했던 이곳에서 이제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숙이네 한정식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명숙은 매일 아침 일찍 식당에 나와서 하루를 준비합니다. 예전처럼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린 채로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의 식당, 자신이 주인인 곳에서 당당하게 일합니다. 직원들도 명숙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릅니다. 주방에는 최고의 셰프들이 있습니다. 명숙의 레시피와 전문 셰프들의 기술이 만나서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특히 명숙이 직접 만드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손님들이 극찬하는 메뉴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손님들이 물어올 때마다 명숙은 뿌듯한 미소를 짓습니다. 홀에는 젊고 활기찬 직원들이 서빙을 담당합니다. 모두 정중하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합니다. 예전에 명숙이 당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명숙은 직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요. 전 사장과 매니저는 하급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청소, 재료 정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예전보다 월급은 더 많이 받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나아졌습니다. 매니저는 명숙에게 함부로 대했던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딸 욕을 했던 일이 가장 후회됩니다. 그때 명숙의 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끔 명숙이 용서해 줄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감히 사과할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식당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바로 지수였습니다. 명숙은 딸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야, 어서 와. 지수도 엄마를 보며 기쁘게 웃었습니다. 식당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지수는 식당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손님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명숙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지수야.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을 거야. 모녀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수는 요즘 회사 일이 더욱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 진출도 더 확대하고 새로운 제품 라인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서울에 집도 하나 더 마련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서울로 오세요. 편하게 지내시면서 가끔 식당 구경만 오시면 돼요. 하지만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수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명숙이 말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일하는 게 행복해. 물론 내가 있는 서울도 가끔 놀러 갈게. 하지만 내 자리는 여기인 것 같아. 지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수는 회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명숙은 딸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무 바쁘게 살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지수가 엄마를 꼭 안으며 답했습니다. 엄마도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저녁 시간이 되자 식당은 또다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온 테이블, 친구들끼리 온 젊은이들, 데이트 나온 연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숙은 홀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살펴봅니다. 음식 맛은 어떠세요?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친절하게 묻는 명숙에게 손님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챙겨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주방에서는 셰프들이 바쁘게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홀에서는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실에서는 전 사장과 매니저가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명숙은 혼자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조용해진 홀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3년 전 딸과 연락이 끊어졌을 때의 절망감, 매일 모욕을 당하며 일했던 괴로운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쫓겨날 때의 굴욕감까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딸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돌아왔고 자신은 당당한 식당 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신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명숙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토록 두려웠던 추석.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의 날이 아니다. 내 딸이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합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이 보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당당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미소가 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지수의 화장품 회사 건물이 보입니다. 딸이 만든 그 큰 건물을 보면서 명숙은 다시 한번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당당한 사업가라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명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